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 너무나 당연하게 손에 쥐는 이 커피 한 잔에요. 사실은 수세기에 걸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거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모닝커피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 답을 찾아서 우리 컵 안에 담긴 이 작은 원두가 걸어온 그 엄청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커피벨트라는 곳이에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띠처럼 둘러싼 지역인데요. 전 세계 커피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매일 커피를 마시는 곳이랑은 정말 멀리 떨어진 아주 특별한 기후를 가진 곳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커피 역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요, 커피가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어떻게 한 나라가 이걸 독점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진짜 영화 같은 밀수 사건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됐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커피의 여정이 한눈에 싹 들어오죠? 모든 건 저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야생에서 시작됐어요. 이 작은 열매가 바다를 건너서 예멘으로 갔고 거기서부터는 아주 귀한 상품이 된 거예요. 당시 예멘은 모카라는 항구를 통해서만 커피를 팔았는데 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비밀을 지키려고 정말 필사적이었답니다. 이야, 이 부분이 진짜 재밌습니다. 예멘의 철통 같던 독점이 어떻게 깨졌는지를 보여주거든요. 15세기쯤엔 예멘이 아예 다른 나라에서 커피를 못 심게 하려고 원두를 볶거나 삶아서만 수출했어요. 싹이 틀 수 없게 말이죠. 그런데 1600년대에 인도의 한 순례자 바바 부단이라는 분이 세상에 살아있는 커피 씨앗 7개를 가슴에 몰래 숨겨서 나온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산업 스파이급이죠. 그리고 이 씨앗을 네덜란드가 손에 넣어서 인도랑 자바에서 재배에 성공하면서 예멘의 독점은 끝나고 커피는 마침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커피가 한 일이 단순히 사람들 잠을 깨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해냈죠. 바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나누는 새로운 공간, 커피하우스를 탄생시켰거든요. 이게 바로 말하자면 원조 인터넷이었던 셈입니다.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1554년쯤 오스만 제국에 등장한 카베하네라는 곳이었어요. 술은 안 팔고 대신 정신이 번쩍 드는 이 새로운 음료, 커피를 팔았죠. 근데 여기가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 정치, 뭐 온갖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당시 이스탄불에만 이런 곳이 600개가 넘었다고 하니까 상상이 가세요? 요즘으로 치면 뭐 소셜미디어처럼 온갖 정보가 오고 가는 네트워크의 중심지,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커피가 그냥 마시는 음료를 넘어서 문화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터키의 청원 풍습인데요. 예비 신부가 신랑 제사람한테 커피를 내주는데 만약 커피가 달콤하다? 그럼 오케이, 당신과 결혼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커피가 짜다? 이건 미안하지만 정중히 거절할게요 라는 아주 단호한 신호죠. 근데 여기서 더 로맨틱한 건 신랑이 신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짠 커피를 원샷하면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진심을 보여주기도 했대요. 재밌죠? 이런 커피하우스들이 그냥 수다 떠는 장소만은 아니었어요. 수많은 예술가들, 사상가들에게는 영감을 주는 아지트였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썼다는 이 유명한 6단어 소설 팝니다. 아기 신발, 신은 적 없음. 이런 짧지만 강렬한 아이디어가 바로 이런 카페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탄생하지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지적인 용광로였던 셈이죠. 자, 이제 시계를 훌쩍 돌려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어떻게 그냥 음료수에서 마치 고급 와인처럼 비싼 명품으로 변신했는지 그 액체 황금을 둘러싼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죠.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커피 산업이 떳떳하게도 고급 와인 산업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와인이 역사나 때로와라고 하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환경을 내세우잖아요. 커피도 똑같이 이 원두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특별하게 가공했다는 스토리를 입히기 시작한 거죠. 와이너리 이름처럼 농장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고 와인 테이스팅처럼 커핑이라는 전문가 문화를 만들어서 가치를 확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명품 커피계의 빅3입니다.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코나, 그리고 예멘 모카 마타리. 이름만 들어도 뭔가 포스가 느껴지죠. 각각 저마다의 스토리와 맛을 가진 그야말로 스페셜티 커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끝판왕은 바로 커피의 황제라고 불리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에요. 여긴 아무 데서 나는 게 아니라 자메이카의 특정 고산지대에서만, 그것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해요. 바로 이거죠. 희소성, 그리고 최고의 환경인 때로와, 마지막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브랜딩.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평범한 커피를 아주 특별한 스페셜티 커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커피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습관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뭔가를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팁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이게 정말 놀랍게도 18세기 영국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원래는 to ensure promptitude, 그러니까 신속함을 보장하기 위해 라는 말에 앞글자를 딴 거였대요. 사장님, 저 좀 빨리 주세요 하면서 동전을 통에 넣던 게 바로 팀 문화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정작 이 문화가 시작된 유럽에서는 팁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시에 유럽 여행을 다녀온 부유한 미국인들이 나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야 하고 뽐내려고 이 문화를 막 따라하기 시작했대요. 결국 유럽에서는 거의 잊힌 관습이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거의 의무 같은 문화로 자리 잡게 된 참 재밌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세요? 여러분 손에 들린 이 커피 한 잔이 정말 세상을 바꿔왔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 커피는 과연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